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대응이 있었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피해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피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피해를 받는 게 각각 다르고 서로 대응하려고 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 지역입니다. 자, 피해 지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선진국과 최근 산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높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진국은 원래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피해가 심합니다. 근데 이게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데,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전 지구상에 다 그릇이 있지는 않잖아요. 좀 웃고 싶은데 못 웃는 친구들이 많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구상의 이런 피해들은, 다시 한번, 자, 이거 내가 알아서 끊을게. 이거 내 편집하면 되니까. 자, 다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각종 피해는 전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처 방안은 개발도상국이면 개발도상국, 선진국이면 선진국, 노력이 각각 필요하겠지만 전 지구적 차원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지구상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사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1도 높아진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하루에도 지금 15도였다, 16도였다,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높아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도 높아지면 만년설이 녹습니다. 자, 2도 높아지면 아프리카나 지중해 물 공급량이 20~30%가 줍니다. 3도씨가 높아지면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5억 명이 굶주리게 되고 50% 이상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빠집니다. 4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 공급량이 30%에서 50%가 줄고 해안 지역에서 해일로 인해서 3억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5도씨가 상승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빵빠레를 든 여신, 무슨 여신이죠? 그렇지, 자유의 여신이죠. 지금 뒤에서 자막 처리해주고 싶은데 묵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뉴욕, 도쿄, 이런 큰 도시들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특히나 뉴욕, 이거 생각보다 바다 쪽에 있거든요. 6도씨 상승한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90%가 멸종당합니다. 사람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 봤던 타노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잘하는 사람이 없네? 해봐. 날 몇 번 죽이는 거네. 그러면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고 협약이 있었어요. 자, 최초로 협약이 있었던 거는 1992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믿기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10살 때, 믿기지 않겠지만 귀염귀염 했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지나가는 누나들이 너무 좋아했어. 리즈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리즈 시절이었는데 머리가 조금 컸지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라질의 리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우, 원래는 데자네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에 환경회의가 열렸는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협약 변화 협약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997년 일본의 교토 의정서, 자, 교토는 아시죠? 교토에서 의정서가 발의가 돼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3번에 나오는 파리 협정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 위주의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있는 교토의정서하고 비교할 점은 이 파리 협정은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특히나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의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대해서 서로 협약이 중요한데, 선진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차가 드러납니다. 선진국은 이미 거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데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선진국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자면 선생님이 이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쌤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똑같은 다이어트를 여러분들한테도 강요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겠죠. 선생님은 분명히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 아직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어요.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자, 그런 거 같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공해유발 산업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온실가스는 보통 공해유발 산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해유발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매연, 그다음 폐수, 소음뿐만 아니라 성면. 성면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에 이제 지붕이래.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천장에다가 많이 썼던 그런 게 있어요. 발암 물질인데 수은. 자, 수은은 옛날에 온도계 많이 썼었죠, 그죠? 자, 카드뮴. 왠지 이건 유해양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카드뮴. 자, 지금 안 웃고 있지만 웃고 있어요, 친구들이. 알겠죠? 지금 그 영상만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웃는 사람 있습니다. 안 웃었다고 할 수 있어, 지금. 웃었잖아. 가만히 좀 있어. 그런 유해 물질을 배출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인데요. 이 산업이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되고 있는지는 경제 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장들이 이걸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공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창출해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경제력 상승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나라는 유치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나라는 유치하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시네요. 선진국은 선진국 아니야.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나도 안 좋아해요. 저는 순댓국 좋아해요.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입니다. 전 진흥국이고요. 여기 이 나라들에서는 개발보다 환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케미컬 이런 화학물질이나 우리 그리고 케미 돋는다 할 때 그게 화학작용 잘한다는 거예요. 케미 돋는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 폐기물 배출 왜 웃는 거예요? 자,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하죠. 자기들이 이미 산업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개발도상국은 입장이 다릅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이미 산업화가 돼 있는 선진국하고 다르게 빠른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우선시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공해 유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었던 이런 산업체들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에는 웰컴, come on man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나라들은 법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심각해지죠. 악순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해 유발 산업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은 반대예요. 받으려 그래요. 웰컴. 자, 웰컴 투 더 미. 경제적 효과를 얻는 대신에 환경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겪고 있죠. 중국 듣고 있나? 너희들 탓이잖아. 자, 국제사회에서 유해 화학 물질과 산업 폐기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바르셀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버리고 있는 미세먼지도 있긴 있어요. 미세먼지가 있긴 한데 한 30-40% 이상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에 겹쳐 있는 이 지역에 다수의 공장들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에게 넘어오고 있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중국 보고 있나? 자, 그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끄트머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중국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올라가면 이거 중국 사람들 테러 하려나? 보진 않겠지, 중국 사람들이. 니시 파러마? 밥은 먹고 다니니? 자, 오아이니? 오아이 중국런? 오케이. 중국 사람 사랑해요. 자, 어쨌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했던 수업 2시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해결 파트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